네, 로스팅입니다. 제가 먼저 프롤로그를 했고 지금 이제 쇼트도 2개를 올렸어요. 이렇게 올린 게 뭐냐면 아무래도 로스팅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긴장을 할 수가 있어서 이제 하는 거예요. 로스팅은 이게 프롤로그에서 언급했듯이 누구나가 밥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심도는 1년차, 2년차, 10년차, 15년차, 30년차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로스팅은 하나의 곡물을 볶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생두, 그 다음에 세계에서도 고도에 따르는 밀도에 대한 생두, 그 다음에 이제 뉴크랍, 패스트크랍, 올드크랍 이런 것처럼 그 습도에 대한 변수, 뭐 이제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굉장히 깊이가 있는 건데, 깊이가 있다고 시작을 안 하면 안 돼요. 영원히 못 해요. 제가 왜 이런 서술을 먼저 이야기하냐면 커피에도 이제 2가지 버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주관적 커피예요. 내가 볶아서 내가 먹는 거예요. 내가 볶아서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 볶아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이제 크게 맛이 어마어마하게 맛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최소한 우리가 그 프랜차이즈 커피나 뭐 이런 거에서 결점도 안 고르는 공장 커피에서 결점도 고르지 않고 곰팡이균, 그 다음에 모든 디펙트빈, 전에 얘기한 풀블랙 이런 것들은 내가 안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고수들이 볶는 거하고는 당연히 달라요. 왜 다를까 그러고 막 열을 내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내가 막 마음껏 만행을 부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거기서 많은 양의 커피를 가지고 나중에 추출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30%의 항산화 물질만 내려서 먹으면 아마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이 첫 번째 볶아도 일반 프랜차이즈나 휴게소에서 먹는 커피보다는 한결 나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1년 정도 하면 나도 모르게 커피의 품질은 좋아져요. 그리고 이제 5년 하면 더 좋아지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끼리 이런 임상 실험이라고 하는데, 내가 한 만행을 먹어줄 사람들 임상 실험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제 객관적 로스팅이에요. 왜 객관적으로냐고 하냐면 객관적으로 맛을 증명받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특히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이제 객관적인 로스팅이라고 하는데, 내 커피의 로스팅이 객관적으로 증명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칫 착각하는 것이 내가 잘하면 처음부터 객관적인 로스팅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등산화 처음 사고 히말라야 등반하는 거 똑같아요. 절대 그렇지는 않아져요. 그러나 시작은 해야 돼요. 제가 여기서 1차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칠판에 가서 이제 다시 얘기를 하면서 쇼츠 영상에 있던 것들을 도표로 얘기를 할 거예요. 객관적인 로스팅이나 주관적인 로스팅이나 공통적으로 칠판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 자리에서는 배출의 시기예요. 배출의 시기는 각각의 콩마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표에 올라가겠지만, 이제 일본식 배전도 최약배전, 약배전, 중배전, 중약배전, 강배전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왜 제가 표로라도 보여주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얘기할 때 내가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궁극의 목표는 이렇게 뭉텅거려서 이렇게 강배전, 중배전 이렇게 뭉텅거리지가 않아요. 배출할 때 매초별로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뭉텅거려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표에 올라간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야, 저 강배전, 중배전 이렇게 하는 것은 될 수가 없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일본식 용어예요. 그 다음에 SCAA
혹은 SCA 기준이 있어요. 8단계. 이것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수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표를 올려놓을 거예요. 그런데 표에서 말했듯이 뭐 CT부터 뭐 2차 팝이 터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2차 팝이 얼마큼 터지냐, 하나가 터지냐, 100개가 터지냐, 1000개가 터지냐, 이거를 뭉뚱그려서 CT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잘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CT도 10단계로 나눠요. T1에 0.1이냐 0.2냐 0.3이냐 이렇게 나누죠. CT2도 0.2냐 0.3이 0.4냐 이렇게 세밀한 게 왜 그러냐면 하이나 CT에 거의 로스팅 포인트가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7판에 들어가서 그 커피 피라밋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지금 한번 띄워질 거예요. 커피 피라밋에 따라서 각각의 로스팅 포인트가 같을 수가 없어요. 이건 옥수수가 아니기 때문에 커피는 커피라고 하는 게 다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품종별로 다 열에 대한 반응도가 다 다르고 그 반응에 따라서 디벨롭이 다르고, 그러니까 변형이 다른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뭉뚱그려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커피라고 하는 것은 활명수, 바카스, 삼다수, 아메리카노, 라떼 이게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게, 그거는 이제 이게 지구상에 있는 산지가 얼마나 넓어요. 그 산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공산품처럼 똑같지가 않다는 뜻이에요. 이제 로스팅을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로스팅은 불과 숏으로 올렸듯이 커핑을 하려면 한 3, 4일을 기다렸다가 커핑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안 되니까 이제 가스를 감안하고 이제 커피를 내려서 내가 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맡아보면서 이 화력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로스팅은 한마디로 이제 불과 내 혀의 싸움이에요. 화력을 얼마큼 조절을 해서 내가 로스팅을 배출을 했는데 그 배출한 로스팅의 콩의 맛이 어떤가, 토양하고 맞는가. 물론 처음에 뭐 그거를 맞출 수는 없지만 쓴가 신가 이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시지고 어떻게 하면 써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투입 온도나 화력이나 배출 포인트는 다르지만 원리 그래프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원리 그래프를 여러분들한테 저 칠판에 가서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각각의 생두의 밀도에 따라서 화력을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는지 내가 스스로 익힐 수 있어요. 또 익혀져야 되고요. 그래서 간단한 이론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제가 프롤로그 2개 올렸고 쇼트 2개를 올렸어요. 그거를 보면서 이 말을 들으면 약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칠판으로 갑시다. 뿅! 짠! 칠판에 왔어요. 콩이 이 지구상에서 하나다. 뭐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뭐 블루마운틴 이게 아니고 하나다 때 얘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에티오피아 콩이나 자마이카 블루마운틴이나 익는 것은 똑같아요. 물론 품종별로 화력이 달라질 뿐이지 익는 것은 똑같은 원리를 갖고 있어요. 그 원리를 지금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생두의 온도가 20도 실내에 있어요. 요것도 그냥 생두의 온도가 20도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30도일 수도 있고 겨울에는 10도일 수도 있어요. 투입을 200도에 집어넣으면 생두가 갖고 있는 습도 11%. 요 생두의 습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습기가 이렇게 있죠. 요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열을 가하면 이 습도가 없다면 여기만 호로록 탈 거예요. 그죠? 습도가 있으니까 이 습기 때문에 이 안으로 열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습도들이 전부 기화가 돼요.
기화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면 온도를 집어넣으면 최소화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수망으로 할 때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최소화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설정 값의 30% 가지고 온도를 투입하면 열은 쭉 떨어져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터닝 포인트가 생겨요. 온도가 쭉 떨어져서 여기가 터닝 포인트예요. 그리고 내가 설정한 6분이냐 7분이냐를 가지고 그 온도가 6분이냐 7분이냐에서 1차 팝이라고 하는 것은 1차 팝은 여기에 있는 습도가 전부 팽창이 돼요. 그러면 이 안에 압력이 꽉 차죠. 습기로 압력이 꽉 차요. 그리고 이게 커피의 표면의 힘보다 습기가 많아지면 이게 탁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걸 1차 팝이라고 해요. 이제 1차 팝이 돼야 그때부터 커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1차 팝 전에 것들은 뭐 시나몬이다, 라이트다 뭐 이런 것들은 과정을 설명하는 거지 그때 먹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쭉 들어가면 내가 6분이나 7분에서 1차 팝을 터뜨릴 거다라고 하면 자 6분에서 1차 팝을 터뜨려 볼게요. 보통의 콩들은 쭉 6분에서 1차 팝이 터지면 쭉 온도가 올라가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뉴크랍, 올드크랍. 뉴크랍은 11%라고 그랬잖아요. 올드크랍은 9%라고 그랬어요. 수분 함유량이. 그러면 뉴크랍은 이거를 좀 깊숙이 더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뉴크랍일 때는 이거를 30초를 열을 30%만 가열을 해요. 그 다음에 30초가 지나면 30초면 여기쯤 되겠네요. 30초 가열하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가스 압력을 뭐 3이라고 합시다. 3.0 쭉 3.0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3.0을 주면 쭉 3.0이 쭉 커피 온도를 쭉 올려요. 여기 처음 요 부분은 풀 냄새가 나요. 여기 요만큼 부분은 토스트 향이 나요. 요 전체 과정을 합쳐서 흡열 기간이라고 해요. 커피가 3.0의 불로 쭉 흡열을 해가지고 180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6분에. 그러면 팝이 언제 터지냐면 181도부터 186도 정도의 대부분이 터져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온도를 그대로 가면 이제 그냥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팝이 이렇게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터지는 놈이 있고 뒤에 터지는 놈이 있고 앞에 터진 놈은 타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도를 70%를 줄여주는 거예요. 2.1로 줄여줘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꺾어져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천천히 꺾어져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팝이 터지고 길게 터지고 길게 터지고 길게 터지고 길게 터지고 길게 터지고 이거는 마치 여러분들이 이제 행군을 할 때 오래 행군을 하다 보면 선두는 앞으로 가는데 후미가 쭉 처지는 게 있어요. 그 처지는 애들을 선두 반보 시켜가지고 여기 천천히 가고 얘들이 따라와 가지고 요놈들이 한꺼번에 터지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1차 팝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걸 한꺼번에 터지지 않게 하면 요놈은 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을 여기서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터졌어요. 그러면 여기가 요 과정을 1차 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따닥 따닥 하고 둔탁한 소리가 나면서 콩알이 여기 전까지는 막 수분이 수축을 하고 있다가 팍 터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콩알이 약간씩 커져요. 그 다음에 다 터지고 나면 휴직기가 이렇게 필요해요.
그런데 190도가 되면 여기서부터는 발열 현상이 나타나요. 커피가 이때는 다 흡열을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전부 수분이 날아갔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수분이 없어요. 그러면 수분이 없을 때 뭐가 되냐면 이 안에 있는 원소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디벨롭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아연이나 망간 이런 것들이 엑시드로 바뀌고, 엑시드가 멜로우로 바뀌고, 멜로우가 스위트로 바뀌고, 스위트가 아몬드로 가는 놈이 있고, 어떤 거는 뭐 청포도로 가는 놈이 있고, 어떤 놈은 뭐 포시향으로 가는 놈이 있고, 시트러스 가는 놈이 있고, 각 변성 시간이에요. 이 변성기가 이렇게 됐는데, 어떤 콩은 여기서가 제일 맛이 좋을 때가 있고, 어떤 놈은 요만큼이 맛이 좋을 때가 있고, 어떤 놈은 여기 맛이 좋을 때가 있고, 어떤 놈은 여기 맛이 좋을 때가 있어요. 더 가면 온도를 다시 30%로 줄여요. 이거랑 똑같죠? 여기랑 똑같아요. 처음에 투입할 때. 처음 투입할 때 0.9로 투입하고, 여기에서 발열이 될 때 여기서도 0.9로 줄이는 거예요. 그냥 두면 발열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2차 팝과 요 구간이 제일 중요한 구간인데, 여기서 불을 줄이지 않으면 이렇게 올라가니 여기서 0.9로 줄이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 불은 이렇게 수평을 그리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각각의 포인트의 그 찬스를 많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많지 않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은 물리적 기간이고, 배출될 때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화학적 기간이에요. 이렇게 나뉘어져요. 이해가 갔나요? 그 숏하고 이런 것들을 보세요. 내가 온도를 줄일 때가 처음에 여기서 온도를 0으로 했고, 30초 지난 다음에 2.3으로 했고,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1.65로 했고, 쭉 가다가 여기서 0.9로 했어요. 이거는 내 기계 때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계하고는 틀리잖아요. 여러분들의 기계하고 맞추려면 내가 6분이냐 7분이냐에서 1차 팝을 터뜨릴 것이냐.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여기서 투닥투닥 그래요.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스불 온도를 줄여야죠. 암만 해도 안 되고 여기서 투닥투닥 그래요. 그러면 가스불 온도를 키워야죠. 가스불을 6분이나 7분에 1차 팝이 생길 수 있게, 예? 시작할 수 있게. 그래서 1차 팝이 이 정도 갈 수 있는 화력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0으로 하고 2.3으로 하고 1.65로 하고 0.7로 하고 0 1, 2, 3, 4, 5가 배출이에요. 이거는 내가 여러 번 콩을 볶아 보면서 요 시간대를 맞춰 가지고 요 온도를 찾아낸 거예요. 콜럼버스 달걀 같은 거예요. 네?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가스불이면 가스불, 뭐면 뭐로 해서 내가 6분에서 7분 혹은 8분까지 1차 팝을 끝내겠다라고 하는 그 화력을 여러분들이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밥 해봤으니까 가스불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조절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1차 팝이 들어갈 때 70% 줄이고, 그 다음에 발열이 달 때 30%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30초 구간 내에 요것도 30%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콩이 들어가가지고 따뜻해, 내 몸 안에 있는 습기로다가 내 내장까지 열이 들어, 그리고 여기서 온도를 훅 올려주면 이제 가든 탄성이 있으니까 버닝 포인트가 딱 돼요. 그리고 이제 온도는 계속 올려주니까 쭉 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그 온도가 올라가서 내 안에 있는 물기가 막 바깥으로 터져나오려고 그러는데 막 이제 서로 싸우면서 하다가 여기서 못 찾고 두닥두닥 터지는 거예요. 1차 팝이 다 터졌어. 다 터지게 하느냐고 줄였어.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니까 디벨롭 현상에서 온도를 아직 안 줄였으니까 올라가요. 그럼 여기서 온도를 또 줄여줘. 그러면 다시 밑으로 옆으로 쭉 가면서 이 찬스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댓글로 한번 물어봐요. 예. 요게 복잡해 보여도 커피 로스팅의 기본이에요. 단, 이제 어려운 놈들이 있죠. 뭐, 티피카라든가 뭐 이렇게 있어서 커피의 피라밋을 이렇게 보면 뭐, 로우 그레이드, 뭐, 커머셜, 뭐, 하이 커머셜, 스페셜, COE. 뭐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요놈이 티피카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져요. 이런 놈은 덜 예민해요. 예. 요렇게 이제 각각의 콩마다 예민함과 예민하지 않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이제 프로파일을 지금 하나 띄워 놓을 거예요. 그 프로파일에 띄우듯이 각각의 콩마다 그 열이 달라지지 이 그래프는 다 똑같아. 이 그래프는 요 선들은 다 똑같아. 다 똑같지가 않아요. 열을 달리 했기 때문에 똑같아진 거예요. 지금 프로파일 올라간 거 한번 자세히 봐봐요. 각각의 뭐 에티오피아나 뭐 과테말라나 뭐나 무슨 오마나 뭐 이게 열이 다 달라요. 빠져나왔을 때 H10이냐 C1이냐 C2냐 이런 것도 다 다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곡선은 거의 똑같이 내가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뭘로? 화력으로. 이해 안 되는 거는 두 번째 사이클, 그러니까 시즌 2 때 하기로 하고 시즌 1은 나름대로 나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숏도 2개 올리고 에필로그도 올리고 그런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로스팅은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이제 대망의 그라인더. 그라인더는 로스팅은 내가 프로바스로 하던 기센으로 하던 통돌이로 하던 수망으로 하던 똑같은 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 통돌이로다가 저보다 더 맛있게 만드는 분도 있어요. 만들 수 있는데 내가 잘 갈아야지라고 마음을 먹는다고 잘 갈리는 게 아니에요. 유일한 기계가 대신해 주는 게 그라인더예요. 그라인딩 시간을 기대합시다. 안녕.